10대나 20대나 30대의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10년 후의 미래가 굉장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이 인생의 목표에 대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인생만 생각하고 재미만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런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거꾸로 미래의 인생만을 생각해서 현재 너무 자신의 건강이나 주위 사람들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표 지향적인 인생도 결국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생을 즐기는 어떤 자신의 인생관이 미래에 예를 들면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 1개월에 한 1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필요한 어떤 병이 걸렸다 이러면은 그런 큰 돈이 필요한, 주기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의 목표는 처음에 어떻게 내가 주식 투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작은 목표죠. 하나의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이익을 실현하고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거에 대한 투자관인데, 그 목표를 잘못 설정함으로써 계속 잘못된 주식 투자의 매매 습관을 들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잘못된 주식 투자의 목표가 첫 번째가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을 주식 투자의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수익을 내는 게 왜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익을 내는 데에다만 초점을 맞추면은 큰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손실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느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주식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손실을 보지 않는 것. 하지만 이걸 단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커다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주식 투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수익을 내는 것. 단지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이 목표 자체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매매는 일단 내가 어떤 주식이나 선물이나 진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포지션을 취했을 경우 수익으로 갈 확률이나 손실로 갈 확률은 50%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귀신도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없는데 언제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수익을 내려고 결국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손실이 나도 청산을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버티다 보면 손실에서 수익권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또 진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잠시 손실로 갔다가 다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실 시에는 절대로 청산을 안 하고 버티고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수익권으로 안 가고 계속 하락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쁜 것은 조그만 수익이 나도 이제 청산을 하는 겁니다. 한 5%, 10% 정도. 왜냐, 처음에 모든 주식 투자는 당연히 대박을 노리고 100%, 2배, 3배, 4배를 나는 수익이 날 때까지 안 팔고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다시 그 수익 났던 거가 되돌림이 생겨서 손실이 마이너스 10%까지 가서 손절을 하고, 그러니까 10% 수익이 났다가 그게 다시 손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하는 그런 매매가 한 3, 4번 정도 반복이 되면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청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강력한 청산의 욕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이 났다가 다시 그게 손실이 되는 것이 반복되는 매매가 되면은 작은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죠, 매도를.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수익은 절대로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은 손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이런 부수적인 매매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잘못된 주식 투자의 목표가 이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은 똑같은 형태죠. 이제 수익을 낼 때까지 팔지 않는 거랑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손실이 났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손실이 확정이 되죠. 그럼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을 때 매도하는 것을 손실을 보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손이든 실현손익이든 손실은 손실인데 그 실제로 내가 매도해서 그 손실 시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는 한 나는 실제로 손실을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버리면 손실 시에 청산 안 하고 버티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손실권에 있다가 또 버텨보니까 다시 본전이 됐다. 손실권에 있다가 본전이 되면 청산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은 굉장히 작은 수익이 되고 손실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완전히 잘못된 주식 투자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단지 나는 손실을 보고 팔지는 않는다. 아니면 수익이 날 때까지는 버틴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매매로부터 비롯되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이 주식 투자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나? 일단은 손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란 거는 손실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로스컷을 해야 되고, 작은 손실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진입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큰 수익을 내는 매매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큰 수익을 내는 목표로 한다면 모든 도박의 원리와 똑같은데 내가 뭐 100만원, 2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하지만 나는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의 수익을 내는 매매를 목표로 하는 간단하게 그런 겁니다. 작은 손실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도박판에서 언제나 자신이 승률이 100%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매매 참여자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이 특출한 어떤 운이 자신에게만 따르거나 하면 자신이 월등히 그 실력이 높다고 자신하는 그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작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제나 손실이 날 수가 있고 손실이 나면은 그 예정된 손실에는 언제나 그 손실을 확정 지으면서 청산을 하고 큰 수익이 날 때는 그 수익의 추세가 내가 추세의 끝까지 추세의 끝을 확인할 때까지는 내가 수익을 가지고 간다 하는 이런 매매를 목표로 하셔야지 결국에는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주식 투자뿐이 아니죠. 선물 매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작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하는 순간에는 상승과 하락의 확률이 50%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손실이 돼서 로스컷에 걸려서 손실로 매매할 확률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훨씬 크죠. 거의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은 결국 작은 로스컷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추세의 방향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순간에 진입을 한다면 사실 그 진입 포인트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확률은 똑같이 50%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굉장히 큰 로스컷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근데 로스컷을 짧게 줄 수 있는 순간이겠죠. 그게 어떤 지지 저항선에 돌파될 때 이제 진입하는 것이죠. 주식이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입하는 돌파 시에 진입을 하고 그 지지선 저항선, 돌파된 지지선 저항선을 돌파한 뭐 1분 봉에 저가나 고가에 손절을 걸어 놓으면 굉장히 짧은 로스컷으로도 이제 큰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매가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모든 돌파 매매의 기본적인 이론이죠. 두 번째는 거꾸로 이제 변곡점의 매매인데 지지나 저항선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고점이나 저점이라고 확인이 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변곡점 매매니까 결국에는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깨지는 쪽이 손절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돌파 매매보다도 오히려 그 손절이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손절이 뭐 확실하게 손절 포인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잘 확인을 해서 진입을 한다면은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이제 정확한 지지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에 진입하는 것과 정확한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고 변곡점에 진입하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한 어떤 그 차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상당한 실력을 요구하겠죠. 진입 포인트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결국엔 모든 매매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노리는 매매를 투자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큰 수익을 내는 매매를 목표로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도저히 추세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매매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안 되고요. 큰 추세가 기대될 때만 매매를 하는 거. 이것이 초보자분들은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매매하신 분들은 뭐 본인도 이 시장의 그 어떤 주식이나 선물의 방향을 내가 알 수가 없을 때 막 수익을 내려고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꾸 매매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포지션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이제 시장의 방향이 어느 정도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한 지지 저항선, 뭐 어떤 시세가 작은 지지나 작은 저항선은 무수히 만들어지죠. 굉장히. 하지만 굉장히 강한 지지나 저항선이 돌파될 때, 그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만약 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때,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거는 굉장히 뭐 호재나 악재, 호재보다는 이제 악재 쪽이 크겠죠. 악재가 발생이 되거나 뭐 며칠 전에 그 딥시크 같은 어떤 새로운 중국의 그 AI, 미국의 AI 패러디엄을 무너뜨리는 어떤 재료가 나왔을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블랙스완급의 뭐 어떤 재료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강한 지표, 그러니까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측치와 차이가 커다란 어떤 물가 지표나 어떤 실업률 지표나 이런 것이 그 나타날 경우 시장이 상당한 방향의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겠죠. 강한 지표나 재료가 발생될 경우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 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청산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로스컷으로만 청산을 해서 그 추세를 끝까지 나는 먹겠다 하는 각오로 그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않고 손실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난 큰 수익을 노리겠다, 이런 식의 매매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라오스에 갔다 오면서 셀 쪽에 포지션을 취하고 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월요일에 이제 그 딥시크 그 중국의 AI 업체의 이슈가 생기면서 급락을 하면서 수익이 났습니다. 네, 급락을 했지만 굉장히 또 하락을 많이 했었지만 또 반등이 크게 나와가지고 50만 불 이상 수익이 발생이 됐었는데 실제 수익은 굉장히 적게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목목표 계좌는 조선주와 AI전력, 방산주가 추가가 됐고요. 2차전지, 재료보유주들은 이렇게 있고, 일단 급락시 매수 추천 종목들은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이것은 개개인별로 보는 종목들이 다르니까 이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급락할 경우 어떤 특정 종목의 반대 매매 물량으로 생각되는 물량이 나올 경우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현재 보유 종목들은 아까 보여드린 데 같이 AI 전력과 조선주, 그리고 개별 재료주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폭삭소가 수다의 그 넷플릭스 상영일이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매수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좌 잔고는 펜엔터테인먼트가 수익이 제일 높고, 그리고 2차전지 인버스 주식이 높죠. 그리고 조선주들이 껴있고, 조선주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익 실현을 한 종목들입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했기 때문에 현대미포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이익 실현을 하고서 다시 재매수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쪽 계좌, 그 사목목표 계좌는 이제 2억 1,900 정도의 수익이, 그러니까 그 잔고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종목도 이 계좌도 이익이 난 종목들은 청산을 해서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미포 같은 종목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죠. 이게 이익을 한번 실현했기 때문에, 실현하고 재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익 실현했던 종목은 LX 일렉트릭하고 9%, 현대미포 아까 21% 수익이 나서 매도를 했고, 다시 수익이 난 시점에서 많이 하락을 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이것은 컨센서스 하회가 나와서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도가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 거고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좀 급락시에 매수했다가 빨리 이익 실현을 한 종목이고요. 사목목표 계좌에서는 HJ중공업을 이익 실현했고, 주로 이제 조선주들을 다시 이익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아무래도 주식 투자의 목표라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이런 주식들을 어떤 종목은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야 되고 어떤 종목은 빨리빨리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은 그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매매가 되겠죠. 31일 금요일에 장이 열리고, 다행히 미국 시장이 많이 반등을 해서, 한국 시장에 그 월요일 같은 그런 커다란 어떤 충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해에 다시 좋은 실적 많이 올리시고 수익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